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도시는 생명체처럼 탄생과 성장, 쇠퇴, 소멸의 과정을 겪는데요. 현재 경남의 도시는 쇠퇴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런 도시에 새로운 활력과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해서 대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선정된 2019년 상반기 경남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시리즈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남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큰 틀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마상열 경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건축 전문가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최근 들어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도시재생이 쇠퇴하고 있는 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그 능동적 처방이라고 한다면은 도시재생 뉴딜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그 주민 체감형 그 성과 도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연간 10조 원 예산을 투입해서 약 그 100개소의 사업 지역을 지정해서 재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부의 그 대규모 사업에 집중했던 하향식 그 정책을 넘어 보다 적극적이고 그 주민의 생활 수준 개선에 중점을 맞춘 상향식 정책을 그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그 사업 선정 권한을 일부를 그 광역지자체에다가 위임을 함으로써 지방 분권에 대한 그 현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현재 경남연구원 도시재생센터가 경남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큰 틀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예.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경상남도로부터 그 경남연구원이 위수탁 의뢰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 도시재생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네. 물론 그 타 그 광역지자체처럼 공공기관 그 위탁 방식이고요. 네. 지금 현재 그 경상남도는 타 광역도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 사업 지역이 없으므로 그 사업 현장과 지자체를 지원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경남형 도시재생 정책의 목표와 방향 등을 설정하는데 일조하는 공공적인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그 사업 현장의 그 효율적인 그 운영을 지원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현재 경상남도 그 도시재생 정책의 목표와 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해서 국내 전문가라든가 그 연구기관들을 같이 함께 그 연구를 추진함에 함과 동시에 국내 도시재생 그 유관 분야의 전문가와 기관을 도내 도시재생 현장과 연결을 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진상 교수께서는 경남연구원 도시재생센터가 하는 일과는 조금 다르게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참여를 좀 하고 계시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외 자문하는 분들이 구축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자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이제 2017년도 저희 연구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공약 10개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때 이제 했던 게 저도 개방, 그다음에 가야문화 복원 그런 것들이 10개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직접 제안을 해가지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워낙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특별하게 태스크포스 팀을 둬가지고 별도로 10개 공약 플러스 알파로 도에서 끌고 이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한경호 권한대행이 바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챙겨서 2017년도에 이제 6곳, 18년도에 8곳, 19년도 10곳이 이제 경상남도에서 선정이 됐는데 이 개수가 전국 평균 1.5배에서 2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이제 성과를 낸 바가 있고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문 역할 지속적으로 해주고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해주고 뭐 아이디어를 또 새롭게 제안한다거나 그리고
또 이제 그 수행했던 도시재생에 대한 선정이나 평가 이런 부분을 좀 복합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짚어주셨지만 경남도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대 성과를 냈습니다. 국비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2017년도부터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는데 올해는 뭐 최대 성과를 냈고요. 이게 선정이 어떻게 되냐면 중앙에서 선정하는 중앙 공모분이 있고 네. 그 광역 공모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자체평가에서 선정하는 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네. 분량은 이제 중앙 공모분이 조금 더 적고 광역이 조금 더 역할을 많이 하게 해주는데 이번에 그 10곳이 선정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금액을 보면 조금 체감이 될 겁니다. 이번에 10곳이 선정이 됐는데 3년간 총 24곳이 선정됐어요. 근데 이번에 그 해마다 2017년도엔 800억 원, 2018년도에는 840억 원, 이번에는 1,200억 원 정도의 국비를 이제 유치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전에도 잘 했지만 이번에는 굉장히 큰 성과를 낸 거고 보통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공모를 해요. 한꺼번에 네. 이렇게 몰리면 평가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 이번에 이제 상반기 때 중앙에서 한 곳, 우리 그 경상도 광역에서 한 곳 선정을 했고 네. 후반부에 중앙에서 4곳, 또 지역 경상남도에서 4곳 해서 총 10개가 사업이 선정됐는데 네. 2018년도 진주, 그다음에 양산 2곳, 거제 2곳, 김해, 밀양, 합천, 창원, 함양 네.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양산하고 거제가 좀 잘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가 또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전에 이 전 정부 때부터 2014년도에 네. 도시재생 선도 사업, 그다음에 2016년도에 도시재생 일반 사업을 그 창동 오동동하고 김해 회원동 쪽에서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어쨌든 공모에서 이렇게 최대 성과를 냈다는 건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런 도시 재생에 필요한 지역이 많았다. 중앙도 이런 것에 공감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물론 그 결과는 그 행정과 민간 그리고 전문가의 협치가 이뤄낸 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도시재생을 하는 지역을 선정할 때는 쇠퇴도라는 것을 보는데요. 경남이 전국 평균보다 쇠퇴가 좀 많이 됐다는 그런 통계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리고 공모 사업의 특성상 그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주민과 그 네. 지자체가 해당 사업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그 중앙 선정과 광역 선정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었지만은 그 지역의 실정을 그 중앙 정부가 적극 그 수용하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고요. 네. 최대 성과를 그 이루겠다는 것은 중앙 정부도 이견이 없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은 마중물 사업비를 그 투입할 경우에 즉시 사업을 그 추진할 수 있는 준비된 사업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는 것은 경남 지역의 그 사업 계획이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준비 정도 그 측면에서도 타 지자체보다 절실함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유진상 교수께서는 광역 지역 도시 재생 선정 분야의 심사를 지금 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전과 올해 사업만의 이런 달라진 점이라든지 특징이 좀 있습니까? 이번에 좀 보면 결국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이제 시청자분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전면 철거식 재개발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쇠퇴해 가고 있는 도시나 마을 이런 것들을 살려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 도시 소멸을 막겠다는 건 취지는 좋은데 바꿔서 생각하면 굉장히 그게 긴 작업, 주민들 네. 의견을 다 수렴하고 주민들 참여시키고 또 그 우리 이번에 10곳이나 선정이 됐는데 10곳마다 다 특색 있는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네. 어렵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힘든 게 이걸 이제 도시 정비나 관광지 개발 정도로만 인식하는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하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오겠죠. 하지만 이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조금 독특했던 게
평가 항목 때 부지 선정, 이곳에다 뭐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겠다거나 뭐 노인정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부지 선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거의 30점가량이 가산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실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줬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점수를 많이 준 게 선정 후에 재원이 투입된 다음에 네. 재원이 투입되는 것들이 하드웨어에 좀 돈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그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자발적으로 다 모여서 뭔가 으쌰으쌰해서 뭔가를 내놓느냐 그럴 수 있는 계획들이 서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전하고 조금 다른 평가 방식이 있었고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어울림 여가센터 같이 네. 어울려서 여가를 보낸 센터 진해 같은 유등 특화가로 네.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걸 좀 더 특화시키는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강화, 사회공헌 사업하는 데도 점수를 좀 줬고 시민대학, 각 지역마다 시민대학을 가능하도록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 네. 얼마나 열심히 시민들하고 공감을 했는지 그다음에 빈집을 활용해서 쉐어하우스 같은 거나 게스트룸으로 뭐 잘 활용하고 있는지 또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집수리, 그다음에 마을 흔적 갤러리, 네. 장독 보관소 이렇게 지역마다 특화된 자산이나 활용을 할 때 결국은 제일 중요한 주민 참여도가 얼마나 높은지 크게 보면 주민 참여도와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바로 있는지 크게 두 가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강화가 됐죠. 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경남에서는 10곳이 최종 선정됐는데 자, 지금 선정된 지역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는 곳을 좀 꼽으라면 어디를 좀 꼽으시겠습니까? 네, 올해 선정된 것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야 어느 정도 그 표면화 될 수가 있는데요. 네. 과거 선정된 것 중에서 2017년에 통영시 봉평지구의 그 경제기반형 사업이 총 사업비 6,700억 원 수준의 그 대규모 사업입니다. 네. 당시 그 중소조선 산업이 나빠지자 그 통영시를 대표하던 그 조선소가 몰락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로 그 해당 지역 내 그 주거지의 70% 이상이 공실로 방치되어 있는 등 그 활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네. 주민의 그 심리적 박탈감도 아주 매우 컸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2017년에 그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그 적극적인 참여로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네. 사실상 경제 기반형 사업은 주거지 재생이라기보다는 그 도시 규모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재개발에 그 버금가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이를 통해서 그 체류형 그 해양 관광 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앞서 계속 짚어주고 계시지만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는 주민 참여도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가장 많이 보고 선정을 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결국엔 끝까지 주민 참여가 있어야만 사업의 성공 여부도 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주민 참여가 당연히 좋으면 마을이 단합이 잘 되고 오래 유지가 될 텐데 그게 가장 힘든 부분. 주민들이 훈련받은 분들도 아니고 네. 또 이렇게 쇠퇴된 지역일수록 나이 많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뭔가를 같이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5년간 50조를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이제 투입을 할 계획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네. 이 50조가 되게 큰 돈인 것 같지만 50조 투입해서 생활 SOC 사업 이렇게 쫙 깔아주고 하면 사실은 마중물 돈밖에 안 돼요. 그 네. 이후로 지속적으로 계속 돈을 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속성을 보장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 돈이 투여된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마을을 꾸리고 개선할 수 있는지 그 주민 주도형이 가장 큰 숙제가 되는 거고요. 네. 어떤 형태든 이제 주민의 삶이 직접 당기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관광지가 됐건 음식점이 됐건 공무원이나 어떤 다른 지역에서 고용된 사람이 출퇴근하면서 거기를 관리한다고 하면 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실력이 좋고 서비스가 좋아도 거기서 원래 살던 분들이 내 마을이야 하면서 내 집 앞 마당 쓸고 꽃도 놓고 하는 그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원래 사시던 분들의 삶이 고스란히 당기는 게 가장 지속성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고 실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전문 경영인이나 대기업이 와서 도시재생을 하면 디자인도 세련되고 뭔가 더 특화된 브랜드를 찾을 수 있을 수도 있겠죠. 효율도 높이고 네. 하지만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뭐 마을을 세련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의 마을 사람들의 삶을 꾸리는 최소한의 기반을 제공하고 네.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게 해서 도시가 소멸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뭐 주민 참여 없으면 뭐 100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아까 짚어주셨는데 그만큼 이 사업이 더 완성도가 있기 위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미비점이 개선이 돼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쓴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난 10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죠. 네, 박준호 의원이 도내에 이제 3,500억이 투입되는데 이 도시재생 사업을 정확히 취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좀 더 홍보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언급한 게 전문 인력 양성을 좀 추진을 하자.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경남도나 이런데 그리고 대학이나 이런 데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투입되는 전문가들은 더 그 지역에 소멸된 지역에 있는 노인분들을 계속 설득하고 뭔가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임금 체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걸 도와주는 도시재생센터가 이렇게 됐을 때도 그분들이 좀 뭐라 그래요? 그 오해가 약간 있는데 우리 도시재생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가나 건축가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사회학자, 그다음에 디자인, 그다음에 무슨 심리학, 사회복지하시는 분 예술하는 사람, 문화기획자, 목수 모든 일들을 다 아우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이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센터 같은 데 인력 이렇게 할 때 뭐 도시계획 전문 이렇게 공지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네. 훨씬 더 이렇게 폭을 넓혀야지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오해도 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잘 안 가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좀 인력 양성을 하는데 폭을 또 넓힐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본센터에서는 그 작년 10월 센터 운영을 시작한 후에 그 도내에서 지역을 돌아가면서 네. 3번 그 도시재생대학을 개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30여 명의 경남 지역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라는 사람들을 그 배출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경남센터가 주관하는 코디네이터 교육은 1박 2일씩 2회에 걸쳐서 24시간 과정을 그 이수해야만 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꽤 그 체계적이고 까다로운 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교육 프로그램을 그 수료한 인원을 대상으로 기초나 현장센터에서 인력 채용을 할 때는 네. 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그 자발적인 효과도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특히 도내 도시재생 그 관련 학과가 있는 여러 대학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학과의 그 업무 협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지금은 네. 그 실질적으로 그 도시재생 대학 그 교육 시에 그 해당 기관의 교수 인력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산 지역의 그 도시 재생사 양성 과정이 그 본격화되거나 과시화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경남 지역에서도 그 센터를 중심으로 단계별 그 협업 전략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도시 재생 사업은 시작보다는 이런 지속 가능성이 성공의 판단 기준인데 앞으로 경남연구원 도시재생센터 역할이 좀 클 것 같아요. 예. 본센터는 기초지자체나 그 현장센터와 달리 그 자체 사업이 지금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 현장과 지자체를 그 지원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대표적인 것이 그 역량 강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교육하고 네. 그리고 사업 계획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사람이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역량이 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겸비한 그 사람들을 그 육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알겠습니다. 네, 도시 재생의 성공 여부는 시민들의 인식 전환과 참여란 사실 오늘 새삼 확인한 기회가 됐는데요. 앞으로 주민 모두가 관심 갖고 함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